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 채널에 빛을 더해주세요. 여러분의 그 선한 에너지가 당신의 삶의 축복으로 돌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한계에 다다른 공감 능력자는 왜 나르시시스트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위험한 존재가 될까요? 그것은 공감 능력자가 마침내 각성했을 때 그저 관계를 떠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비상하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나약함의 증거라고 비웃었던 그 모든 눈물은 사실 조용히 힘을 기르고 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이 무참히 짓밟았던 바로 그 마음은 이제 그들의 모든 거짓을 잿더미로 만들 거대한 불꽃이 됩니다. 더 이상 참지 않기로 결심한 공감 능력자는 나르시시스트의 자존감을 채워주던 일을 멈추고 자신의 영혼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르시시스트에게 자신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보다 더 무서운 존재는 없습니다. 마침내 찾아온 공감 능력자의 침묵은 항복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산된 전략의 시작입니다. 공감 능력자가 나르시시스트의 거미줄에 걸려들 때 그 시작은 보통 혼란과 자기의심, 그리고 망가진 관계를 어떻게든 고쳐보려는 필사적인 노력으로 점철됩니다. 그들은 울고, 애원하고, 설명하고, 때로는 논쟁하며 나르시시스트가 얼마나 큰 상처를 주고 있는지 깨닫게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공감 능력자가 침묵하기 시작했다면 그것은 그들이 포기했거나 패배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마침내 진실을 직시하고 더 현명한 길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이 침묵은 힘의 부재가 아니라 진정한 힘이 발현되는 순간입니다. 오랫동안 공감 능력자는 자신이 더 잘 소통하고 더 깊이 사랑하고 더 많이 희생하면 나르시시스트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 거라 믿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의 모든 진심 어린 마른 현실을 왜곡하는 가스라이팅, 교묘한 책임 전가, 그리고 무시로 돌아왔습니다. 대화를 할수록 그들은 더 지치고 혼란스러워졌을 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모든 혼돈의 한가운데서 공감 능력자는 깨닫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애초에 자신을 이해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그들은 오직 지배하고 통제하고 자신의 텅 빈 자아를 채우기만을 원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 깨달음은 모든 것을 바꿉니다. 공감 능력자는 진실을 왜곡하기 위해 듣는 귀에 대고 하는 말은 시간 낭비일 뿐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침묵은 그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모욕적인 말에 즉각 반응하는 대신 한 걸음 물러섭니다. 자신을 몇 번이고 설명하는 대신 그냥 입을 닫습니다. 이 고요함은 나르시시스트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들이 가장 즐겨 사용하던 무기, 바로 상대의 감정적 반응을 빼앗아 버리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상대의 감정 에너지를 먹고 삽니다. 눈물, 분노, 혼란, 이 모든 것이 그들의 통제력을 확인시켜주는 연료가 됩니다. 공감 능력자가 이 게임에 참여하기를 거부할 때 나르시시스트는 당황하며 허둥지둥됩니다. 침묵은 공감 능력자가 자신의 에너지를 되찾고 나르시시스트가 그토록 갈망하는 관심을 차단해버리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 침묵의 시간은 결코 텅 비어있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계획과 관찰, 그리고 치유의 과정이 담겨 있습니다. 공감 능력자는 이제 맑은 눈으로 나르시시스트를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과거 자신을 혼란스럽게 했던 패턴들, 즉 꿀처럼 달콤했던 러브 바밍 단계, 상대를 무가치하게 만드는 평가절하 단계, 그리고 제3자를 끌어들여 관계를 흔드는 삼각관계 전략을 뚜렷하게 인식하고 더 이상 속지 않습니다. 물론 여전히 마음은 아플 수 있지만 더 이상 절망감에 빠지지는 않습니다. 모든 고요한 순간은 내면의 힘을 재건하고
나르시시스트의 조종에 물들기 전에 진정한 자신을 기억해내는 소중한 기회가 됩니다. 이 침묵은 패배자의 침묵이 아닙니다. 그것은 애초에 불공정한 싸움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스스로 전쟁터를 떠나기로 선택한 현명한 자의 침묵입니다. 공감 능력자는 이 조용한 시간을 이용해 건강한 경계선을 설정하고 자신을 지지해줄 사람들을 모으고 다음 단계를 계획합니다. 감정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마침내 물리적으로 그 관계를 떠나기로 결심하는 것도 바로 이 시기입니다. 이때 나르시시스트는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해 더욱 필사적으로 발악할 수 있습니다. 더 공격적으로 변하거나 더 교묘한 조종을 시도하거나 혹은 더 절박하게 매달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감 능력자의 침묵은 이 모든 것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 침묵은 명료한 깨달음이라는 단단한 반석 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제 자신이 무슨 말을 하거나 어떤 행동을 해도 나르시시스트는 변하지 않을 것이며 거짓된 화해보다는 자신의 마음의 평화가 훨씬 더 소중하다는 것을 압니다. 침묵이라는 전략은 공감 능력자에게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통찰을 선물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믿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한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인정을 받을 필요도 없으며 자신의 가치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견뎌낼 수 있는지에 달려있지 않았다는 것도 깨닫습니다. 침묵은 패배가 아니라 조작된 게임을 그만두는 것이라는 진리를 체득하게 됩니다. 결국 공감 능력자의 침묵은 자유를 향한 첫걸음입니다. 그것은 나르시시스트를 혼란스럽게 하고 무장해제시키는 동시에 공감 능력자 스스로가 자신의 목소리를 되찾을 힘을 줍니다. 겉보기에는 항복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에너지가 낭비하기에는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의 조용한 강인함입니다. 공감 능력자의 침묵은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위대한 승리의 서막입니다. 한계에 다다른 공감 능력자는 나르시시스트가 만들어낸 환상을 꿰뚫어 봅니다. 처음에는 나르시시스트의 매력과 카리스마가 마치 중독적인 마법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들은 사랑이 넘치고 세심하며 마치 운명적인 상대를 만난 것처럼 행동하여 공감 능력자가 이 관계가 매우 특별하고 희귀하다고 믿게 만듭니다. 타인의 장점을 먼저 보고 선의를 믿어주는 공감 능력자는 그 가면을 쉽게 알아채지 못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관계에는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농담으로 위장한 잔인한 말들, 훈육이라는 명분 아래 행해지는 침묵의 형벌, 오해였다고 둘러대는 명백한 거짓말들. 처음엔 공감 능력자도 이 모든 행동을 합리화하려고 했습니다. 내가 더 나은 사람이었다면, 내가 더 사랑해줬다면, 내가 좀 더 묻어냈다면 상황이 나아졌을 것이라며 스스로를 탓합니다. 이것이 바로 나르시시스트가 의도한 환상입니다. 진짜 문제를 외면하고 끊임없이 자신을 고치도록 만드는 것. 그러나 인내심이 바닥난 공감 능력자에게는 강력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들은 더 이상 주입된 이야기를 받아들이지 않고 현실을 직시하기 시작합니다. 한때 자신의 기억마저 유심하게 만들었던 가스라이팅은 이제 명백한 조작으로 보입니다. 이중잣대와 위선, 책임감의 결연은 더 이상 그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지 못합니다. 이러한 각성은 점진적으로 찾아옵니다. 모든 갈등이 결국 자신의 탓으로 기결되는 패턴, 자신의 감정은 항상 무시당하는 현실, 자신의 필요를 표현하면 벌을 받는 상황들을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베푸는 친절과 애정에는 항상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자신을 곁에 묶어두고 순응하게 만들기 위한 거래였을 뿐입니다. 한때 눈부시게 빛나던 나르시시스트의 매력은 빛을 잃고 가면은 점점 더 자주 벗겨집니다. 환상이 깨지면서
공감 능력자는 모든 것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책을 읽거나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거나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며 나르시시스트가 만든 이야기 밖의 진실을 찾아 나섭니다. 지식이 쌓일수록 마법은 풀려나갑니다. 그들은 나르시시스트가 자신의 결점을 어떻게 자신에게 투사하는지, 통제력을 유지하기 위해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조종하는지, 그리고 두려움과 죄책감을 이용해 희생자를 어떻게 옭아매는지 보게 됩니다. 이 새로운 명료함은 고통스럽지만 동시에 해방감을 줍니다. 내가 사랑한다고 믿었던 그 사람은 사실 존재하지 않았다는 잔인한 진실을 마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환상이 거치자 공감 능력자는 더 이상 예전처럼 통제당하지 않습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전술은 이제 효과를 잃습니다. 왜냐하면 공감 능력자는 이제 그것이 지배력을 유지하려는 필사적인 몸부림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무의미한 논쟁에 휘말리지 않고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려 애쓰지 않으며 자신의 존엄성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한때 그들을 취약하게 만들었던 그 예민함은 이제 그들의 초능력이 되어 날카로운 정확성으로 진실과 거짓을 분별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 명료함은 나르시시스트를 공포에 떨게 합니다. 거짓을 먹고 사는 사람에게 진실을 꿰뚫어보는 사람만큼 이협적인 존재는 없습니다. 한계에 다다른 공감 능력자의 시선은 나르시시스트의 진짜 모습을 비추는 거울과 같으며 그들은 그 모습을 참아 견디지 못합니다. 공감 능력자는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조용한 확신을 가지고 물러서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나르시시스트의 개임을 그만두고 자신만의 규칙을 써내려갑니다. 한때 자신을 가두었던 환상은 이제 자신을 해방시키는 증거가 됩니다. 진실을 봄으로써 공감 능력자는 자신의 힘을 되찾고 나르시시스트가 더 이상 조종하거나 깎아내리거나 침묵시킬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공감 능력자는 자신의 에너지를 되찾고 나르시시스트의 공급원을 차단합니다. 그들은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가 얼마나 일방적이었는지 깨닫습니다. 자신의 사랑과 연민, 시간, 심지어 자존감까지 바쳤지만 돌아온 것은 없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상대방의 관심, 칭찬, 복종, 그리고 감정적 반응이라는 나르시시스트적 공급원에 의존해 살아갑니다. 공감 능력자는 이 완벽한 공급원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계에 다다른 공감 능력자는 자신의 에너지가 무한하지 않으며 그것이 나르시시스트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에너지를 되찾기로 결심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터무니없는 비난에 대해 끝없이 해명하지 않고 인정에 목매지 않으며 명백한 도발에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나르시시스트가 거는 모든 싸움에 응하는 대신 그저 그들이 자신의 부정성 안에서 허우적거리도록 내버려 둡니다. 이러한 무반응은 나르시시스트가 갈망하는 드라마를 굶주리게 만듭니다. 에너지를 되찾는다는 것은 물리적, 감정적 거리를 만드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죄책감 없이 아니요라고 말하는 법을 배우고 자신의 선택을 더 이상 과도하게 설명하거나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한 걸음씩 내디딜 때마다 공감 능력자는 더 강해짐을 느낍니다. 정신은 더 맑아지고 감정은 안정됩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영향력 아래 놓이기 전의 자신, 즉 꿈과 자신감, 기쁨으로 가득 찼던 자신을 기억해냅니다. 그리고 나르시시스트가 더 이상 자신을 기쁘게 해야 할 강력한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자존감을 만들어내지 못해 타인에게 기생하는 깊이 불안정한 사람임을 알게 됩니다. 이러한 무관심은 한때 불가능했던 것이지만 이제는 그들의 방패가 됩니다. 결국 나르시시스트는 다른 공급원을 찾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한때 활기찬 에너지와 인정의 원천이었던 곳은
이제 그들의 자아를 채워주지 않는 조용하고 자신감 있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치유된 공감 능력자는 경계선을 설정하는 자이자 진실을 말하는 자가 됩니다. 그동안 그들은 평화를 지키기 위해 거절당할 것이 두려워 진실한 감정을 숨기고 침묵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침묵이 나르시시스트의 행동을 방치하고 자신의 존재감을 갉아먹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들은 용기를 내어 목소리를 냅니다. 조종을 보면 조종이라고 말하고 자신의 필요를 분명하고 당당하게 표현합니다. 그건 사실이 아니야 라고 단호하게 말하는 공감 능력자 앞에서 가스라이팅은 힘을 잃습니다. 그건 당신 책임이지 내 책임이 아니야 라는 말 앞에서 죄책감을 심으려는 시도는 무력해집니다. 그들의 용기는 비슷한 상황에 갇힌 다른 사람들에게 빛이 되어 자신을 존중할 때 무엇이 가능한지를 보여줍니다. 공감 능력자는 고통을 힘과 목적으로 변화시킵니다. 처음에는 나르시시스트가 준 고통이 견딜 수 없게 느껴집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지만 배신과 거짓, 잔인함으로 돌아왔을 때 존재의 핵심이 산산조각 나는 듯한 기분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들은 고통에 파괴되기를 거부하고 그것을 성장의 연료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고통은 그들에게 자신과 타인에 대한 냉정한 진실을 가르쳐주는 스승이 됩니다. 깊이 느낄 수 있는 자신의 능력이 저주가 아니라 보호받아야 할 선물임을 깨닫습니다. 그들은 상처를 정면으로 마주하며 그 안에 담긴 교훈을 이해할 때까지 파고듭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이용해 경계선과 명료함, 그리고 지혜를 쌓아 올립니다. 한때 멍들었던 심장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뛰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들은 거짓된 애정의 부스러기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자신을 보호하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많은 공감 능력자들은 자신의 경험이 더 깊은 사명감을 부여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비슷한 상황에 갇힌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여정을 공유하고 정서적 학대에 대해 목소리를 내며 다른 이들이 독성 관계를 떠날 용기를 찾도록 돕습니다. 자신을 무너뜨렸던 바로 그 경험이 이제 다른 사람들을 지지하고 일으켜 세우는 도구가 됩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이 변화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들은 공감 능력자가 상처받고 비통해하며 의존적인 상태로 남아있을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대신 공감 능력자는 이전보다 더 강하고 현명하며 자신감 넘치는 사람으로 성장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더 이상 그들 위에 군림할 힘을 갖지 못합니다. 사실 공감 능력자가 자신의 성장과 목적에 집중함에 따라 나르시시스트는 점점 무의미한 존재로 희미해집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공감 능력자의 회복 탄력성과 결단력을 과소평가했습니다. 그들은 친절함을 나약함으로, 연민을 통제 가능한 특성으로 오판했습니다. 그들의 오만함은 공감 능력자의 온화한 외면 아래 숨겨진 조용한 힘을 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공감 능력자가 가스라이팅과 비난, 감정의 롤러코스터와 배신을 다른 사람들보다 오래 견뎌냈던 것은 힘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이길 것이라는 희망과 타인의 선함을 믿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희망이 사라졌을 때 공감 능력자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나르시시스트가 약속이나 사과 혹은 위협으로 그들을 다시 유인하려 해도 공감 능력자의 결심은 이미 확고하게 굳어졌습니다. 그들은 이미 최악의 상황을 견뎌냈고 더 강해져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침묵 속에서 얼마나 많은 힘이 길러지는지, 끊임없는 감정적 전쟁에서 살아남는 과정이 얼마나 큰 힘을 키우는지 과소평가했습니다.
결국 나르시시스트의 가장 큰 실수는 공감 능력자의 인내하고 배우고 일어서는 능력을 얕본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나약함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사실 엄청난 회복 탄력성의 저장고였습니다. 그리고 한번 깨어난 그 결단력은 결코 되돌릴 수 없습니다. 공감 능력자는 나르시시스트가 다시는 무너뜨릴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그저 살아남는 것을 넘어 결코 부서지지 않는 존재로 다시 태어납니다. 당신 안에 잠든 거인을 깨우십시오. 당신의 이야기는 패배가 아닌 위대한